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편안한 추석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헬로티비 뉴스는 추석을 맞아 지역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청년 인구 문제를 다뤄봅니다. 청년이 돌아와야 지역이 산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저희 헬로티비 뉴스와 함께 청년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입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지역 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한데요. 최근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덩달아 지역의 소멸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27살 유일한 씨는 전남 목포에서 태어나 지역 대학을 졸업한 뒤 수도권의 한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지역에서 원하는 직장을 얻거나 다양한 문화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이직을 만약 생각을 했을 때도 그냥 지역별로 구인구직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서울이 확실히 자리가 많구나라는 걸 느껴가지고 당장 사회생활을 시작할 거면 서울로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서울에서는 회차마다 내가 배우를 골라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일단 문화생활 자체가 또 다른 서울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은 제가 모르는 문화생활이 많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실태 자료를 보면 청년층의 수도권 거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00년 48.5% 수준이었지만 2019년에 52.7%까지 증가했습니다. 청년층의 수도권 거주 비율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최대 4.1%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에서는 만여 명의 청년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청년층 수도권 집중의 주요 원인으로 대학 진학과 일자리를 꼽았습니다. 지방 대학의 경우 약 40%가 수도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일자리도 수도권이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 공시대상 기업 집단의 소속회사 분포 현황을 보면 수도권이 전체 7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은 27.1% 수준이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인구 집중도를 분산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지원 같은 정말 획기적인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고요. 또 요즘에는 취업도 중요하지만 워낙 어렵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창업 관련해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창업 종잣돈이라든지 창업 관련 교육 관련해서 많은 그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좀 전혀 다른 좀 획기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도 현상이 앞으로 더 증가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해 지역 소멸론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층을 붙잡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오셨는데요. 정부가 지역 청년들을 잡겠다며 전통시장 곳곳에 조성한 청년몰도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이 아닌데다 한시적인 지자체 지원마저 끝나버리니 청년들도 등을 돌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2018년 12월) 부산국제시장이 문을 연 109인 청년몰입니다. 하지만 1년 뒤인 2019년 12월 청년몰 업체 12곳 모두 폐업했습니다. 그동안 지원된 임대료가 끊기자마자 문을 닫은 겁니다. 청년들이 떠난 지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공간이 방치되면서 이 보시는 것처럼 미처 버리지 못한 집기류,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는 이 뽀얀 먼지만 쌓여서 이 폐허가 된 모습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창업, 두 마리 토끼 모두 놓친 모습입니다. 점포주들은 당장 철거를 하고 공간을 활용하고 싶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청년몰 시설을 5년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이 청년몰의 사업비를 지원했고
이대로 철거할 경우 2억 원 가까운 환수금을 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자 중구청은 혁신형 청년몰 시범 사업으로 다시 한번 109인 청년몰의 부활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구의회에서 이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무산됐습니다. 다른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다시 재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이게 아무런 변화도 없이 청년들만 사지에 내몰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전국 청년몰은 모두 39곳, 점포수는 672개인데 이 중 178개, 26%가 문을 닫았습니다. 4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셈입니다. 청년몰의 날개 없는 추락 주요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지원 정책으로만 청년몰 사업을 계획했다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서 장기간 인큐베이팅을 목적으로 설계가 됐다기보다는 단기적으로 근시안적으로 보고 설계가 됐기 때문에 청년들이 기간이나 지원금이 다 되면 떠나서 또 다른 것들을 찾아서 헤매게 되고 그래서 청년몰 사업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예산 낭비가 되지 않기 위한 획기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네, 이번엔 청년들의 생각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청년들과 비수도권에 사는 청년들, 이들은 각각 어떤 이유로 그곳에 살고 있을까요? 네, 또 지역을 떠난 이유는 무엇이고 지역에 남아있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30 세대 10명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여론은 지금 신다혜 기자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수도권 또는 비수도권에 살고 있는 청년들. 일거리가 서울에 많을 테니까 아무래도 확실히 지방보다 수도권이 문화생활도 그렇고 여러모로 더 훨씬 용이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It's technological. It more opportunity for young people in trying to develop maybe a career or trying some innovative stuff to see how it works. 차 너무 막히고 사람도 많고 이래서 별로 이렇게 살고 싶은 생각은 없더라고요. 굳이 수도권 아니어도 비수도권이어도 살만한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대학교 생활하고 직장 생활을 서울에서 했었는데 혼자라 보니까 외롭기도 하고 어렸을 때 나고 자란 고향인 목포로 다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옆에 계시니까 아이를 키워주시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차 비수도권의 청년 수는 줄고 있습니다. 전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절반 이상의 청년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159만 명의 비수도권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난 건데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경상남도 조사 결과 75%의 청년들이 양질의 직업을 찾아 수도권으로 향한다고 답했습니다. 좀 그런 기회들이 서울이 조금 더 많다 보니까 부산에 다시 내려가거나 이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산도 좀 큰 도시라고는 하지만 서울보다는 덜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프라도 좋고 취업하기도 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비수도권 청년들은 교통과 의료시설이 부족한 점도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우선 교통이 춘천은 너무 안 좋은 것 같고요. 약간 차가 없는 이상 어디 먼 곳을 가기도 애매한 것 같고. 아이가 4살 때 이제 놀다가 넘어져서 입을 크게 상처를 입은 적이 있는데 이제 지역 의료 시설에서는 이제 봉합 수술이 어렵다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직접 운전해서 이제 광주까지 가서 이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방 같은 경우가 이제 의료 시설이 대도시에 비해서는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 청년들도 고민이 깊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수도권의 집값. 경기도 청년 10명 중 3명은 평생 내 집 마련이 힘들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전쟁도 문제입니다. 집값은 할 말도 없죠, 사실. 너무 평생 일해도 집을 못 사니까. 그래서 그건 좀 되게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월세 내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전기세나 이런 거 다 내는 게 좀 빠듯해서 다들 이렇게 먹을 거나 입는 걸 좀 줄이면서 이렇게 좀 빠듯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알바로 해서 한 100 정도 벌면 실제로 쓰는 건 한 3, 40 정도. 골드 라인도 꽉 껴 있고 2호선, 9호선도 다 꽉 차 있으니까 좀 이게 과연 방역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긴 했어요. 수도권 인구 2,500만 시대. 저마다의 이유로 지역을 떠나고 또 다른 꿈을 위해 지역에 남았다는 청년들. 저마다 철학과 가치관은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 지역이 좀 더 살만한 곳이 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았습니다. 여론은 지금 심다해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취업과 창업을 위해서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반대로 청년들이 창업을 위해서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 마을 사업이 한창인 충남 청양에 정호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준비한 밀가루 반죽을 틀에 넣어 모양을 만들고 가운데 공간을 만든 뒤 크림을 가득 채워 넣습니다. 타르트 모양을 갖춘 반죽을 오븐으로 가져가 놓고 노릇노릇하게 익힙니다. 청양군과 청년협동조합이 진행한 한 달 창업 프로젝트 참가자의 가게입니다. 한 달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다른 지역에서 온 청년 20명은 청양에서 한 달 동안 머물며 창업에 도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직접 수확한 지역 특산물로 음식을 만들어 경연대회와 품평회를 진행하며 창업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저기 제주도까지 가서도 일 배우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청양까지 오게 됐는데 청양이 이제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좀 청년을 위한 사업도 많았고 그런 긍정적인 사업도 좋았지만 특히 청년을 응원해주는 분위기 그리고 청양 청년에게 이제 관대하고 친절하고 이렇게 응원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문화가 너무 좋았고요. 1기 참가자들의 경우 한 달이 지난 뒤 20명 중 12명이 청양에 남았고 그중 5명이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청양에 남은 이유로 군의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말합니다. 참가자 나이가 비슷하다 보니 서로 소통하며 의지가 된 겁니다. 단순히 창업 전문가가 아니라 주민이 직접 멘토로 함께한 게 청년들의 정착에 도움이 됐습니다. 지적과 간섭이 아닌 이야기를 들어주는 인생 선배의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기보다는 좀 더 자신의 창의성을 살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초반에는 별로 지적을 하지 않았고요. 좀 지켜보다가 어느 정도 본인들이 해야 될 것에 윤곽이 잡혔을 때 저희들이 들어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한 선배 창업가는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지역은 최적의 장소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에 비해서 사람도 적고 많이 어려움도 있지만 이 지역은 저는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이 존재하는 곳이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달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에서의 창업은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있는 청양군.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이야기가 나오는 지금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청년 인구 특집으로 꾸며드린 헬로티비 뉴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든지 한쪽으로 쏠리면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죠. 청년들이 각자의 지역에서 저마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